배우 하지원 씨가 데뷔 20년 만에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입성합니다. 소속사 측은 어제 영화제 참석을 위해 다음 달 6일 베니스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영웅본색 시리즈를 만든 홍콩 출신 오우삼 감독의 신작 맨헌트에서 킬러를 연기한 하지원 씨. 어릴 적에 중국, 홍콩 영화를 보면서 배우의 꿈을 키웠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꿈에 그리던 오우삼 감독님과 이렇게 스포라는 영화를 통해서 함께 일하게 돼서 정말 너무나 꿈만 같습니다. 하지원 씨는 이번 베니스 영화제 기간 동안 상영회 참석과 인터뷰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제74회 베니스 국제영화제는 이달 말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립니다. 존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윤종신 씨의 첫 음원 차트 1위 곡인 존니의 역주행 열풍이 열흘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니는 지난 6월 발표 당시 음원 차트 100위권 진입에 실패하며 대중의 관심을 받는데 실패했었는데요. 하지만 발표 2달여 만인 지난 16일부터 주요 음원 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트렌디한 장르의 음원 사이에서 뒤늦게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나오는 음악들이 그 정통 스타일의 그 발라드가 없다는 거죠. 남자와 그리고 여자, 그 이별을 겪어본 사람들의 그 심정을 굉장히 잘 파고들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같은 뜨거운 반응과 달리 윤종신 씨는 음악방송 출연을 고사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윤종신 씨는 그 무대를 오랫동안 준비한 후배들의 2, 3분을 뺏고 싶지 않다며 고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데뷔 28년차 아티스트의 저력을 보여준 윤종신 씨의 질주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관심이 모이네요. 그룹 샤이니의 태민 씨가 일본에서 배우로 데뷔합니다. 지난달 자신의 두 번째 솔로 앨범이 일본 오리콘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K-팝 스타로서 위상을 과시한 태민 씨. 어제 오전 일본에서 배우 활동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아마존 프라임에서 제작되는 드라마 파이널 라이프의 주인공으로 낙점. 이 드라마에서 태민 씨는 명석한 두뇌를 가졌지만 기억을 잃게 되는 남자 주인공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K-팝 가수들이 일본 가요계에 이어 드라마 시장까지 점령한 사례, 태민 씨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룹 엑소의 카이 씨도 일본에서 드라마 주연으로 발탁됐는데요. 일본 위성 채널 중 하나인 와우와우 TV를 통해 내년 상반기 방송될 드라마 봄이 왔다에서 한국인 카메라맨 역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걸그룹 중에는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한국 걸그룹 최초로 일본 도쿄돔에서 콘서트를 열며 K-팝 붐을 일으킨 카라 출신의 강지영 씨. 일본 매체에 따르면 동명의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레옹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돼 촬영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K-팝 스타들이 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외에서 사랑받는 모습 더욱 기대가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건네는 바로 그 말. 그렇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이름을 제일 먼저 묻게 되죠. 한 번 들으면 쉽사리 잊히지 않는 독특한 이름 때문에 울고 웃었던 스타들 알아봤습니다. 어제 오전 예쁜 딸의 아빠가 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 류수영 씨. 예명과는 전혀 다른 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명은 어남선으로 알고. 어남선이요? 평소 냉철하고 세련된 이미지 때문일까요? 류수영 씨의 반전 본명에 모두들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배 타고 떠나고 싶을 때 어남선! 계속 나오면 어남선으로 해요. 자, 그런데 결혼 전 놀림거리였던 본명이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애칭이 됐다고 하는데요.
실례가 되면 애칭 같은 게 있나요?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저희가 이제 제 본명이 어남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남선 씨. 아, 까먹고 있었네. 어남선 씨. 어남선 박하선. 남선 하선이라서 투성이어서 그래서 그게 부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남선 하선아. 네, 사랑의 신호가 된 본명 어남선. 이름도 천생연분인 남선 하선 부부 부모가 된 걸 축하합니다. 지난 5월 주상욱 씨와 100년 가약을 맺은 차예련 씨도 본명이 좀 특이한데요. 여리여리한 여신 같은 외모인데요. 본명은 바로 박현호. 예, 남자 이름이잖아요. 놀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냥 학교 다닐 때도 현우야, 박현우 이렇게 하는 게 막 너무 싫고 출석 부르면 맨날 막 빨리 불러라, 차라리 빨리 불러라 이러고. 네, 어쩌다가 이 박현호라는 남성스러운 이름을 갖게 된 걸까요? 근데 제가 뱃속에서 막 되게 심하게 태동이 좋았구나. 놀았나 봐요. 네. 그래서 당연히 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시고 태어났는데 여자인 거예요. 안 되겠다, 그냥 넌 남자처럼 커라. 그래서 그냥. 예, 부모님의 바람처럼 씩씩하게 성장한 차예련 씨. 본명도 매력적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명 같은 본명을 가진 스타도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가수 조정치 씨. 왠지 큰 뜻을 품고 있을 것 같지만 이름 탄생의 비화 의외로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버지가 좀 즉흥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약간 정치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그 정치, 그 신문에 쓰는 정치예요? 그 정치. 그냥 그대로, 정치? 예, 한번 정치. 태어날 당시 아버지의 관심사였던 정치가 그대로 이름이 된 건데요. 덕분에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 됐네요. 자, 이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의 큰 어른들이 이름을 지어주곤 합니다. 배우 안내상 씨의 독특한 이름은 집안 전통을 따르다 생긴 거랍니다. 상자 돌림이에요. 그냥 성은 안 쉬고 안과 상 사이에는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요. 아무거나. 제 아버님 형제가 7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촌들이 거의 또 대부분이 아들이에요. 한 30명 넘어가요. 과 상 사이에 고민 이름을 끝에 자식들의 이름을 결정한 안내상 씨의 아버지. 제 형님이 외갓집에서 났어요, 제 어머니가. 예. 그러니까 그냥 바로 바꿔도 해자 붙여야 된다. 경상도 분이거든요. 안외상.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저는 또 집에서 딱 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럼 안내자 붙이라. 그래갖고 안내상 딱 돼버린 거죠. 친척분들 중에 뭐 진상이나 무슨 화살. 진짜 있어요? 있어, 다 있죠. 네, 있답니다. 안내상이라 참 다행이에요. 너 어떻게 여기 있는 것이냐? 장명에 얽힌 집안 내력하면 이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배우 김지석 씨의 집안에서는 할아버지 때부터 사용했던 장명 방식을 쓰고 있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삼형제신데 막내시거든요. 아버지 성함이 김자, 온자, 양자, 온양온천에서 태어나셔서 온양이라 주셨고 둘째 큰아버지는 이제 장춘동에서 태어나셔서 김장춘. 농담하지 마. 어지럽지. 내가 진짜 지금 큰아버지는 이제 북경, 김북경. 네, 태어난 곳의 지명을 따라 이름을 지은 건데요. 손자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아버지 아들이 있어요. 잠깐만 중국 장춘 얘기하시는 거예요? 런던에서 태어나서 김런던. 저희 형이 이제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거 전통을 따라야 된다. 근데 신사동에서 태어난 거예요. 김신사. 3살 때 개명했죠. 어, 원래 반석으로 그냥. 김반석으로. 놀림 당하니까. 김신사. 원래는 3살까지 김신사였어요. 네, 다행히도 형 김신사 씨는 김반석으로 개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지석 씨가 태어났을 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태어났는데 또 신사동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얘는 신사로 하면 안 된다. 어머니가 비셨던 거면 너는 그럼 부활절에 태어나서 김부활. 어머니가 진짜 비셨어요. 예, 어머니의 적극적인 반대로 김지석 씨의 이름은 다행히 김부활이 아니라 김보석으로 결정됐다고 하네요. 하마터면 학창 시절 친구들에게 단골 놀림감이 될 뻔했습니다. 독특한 이름 때문에 울고 웃었던 스타들의 이야기, 각기 다른 사연이지만 개성 만점 이름들은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강승화의 연애수첩이었습니다.